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은 눈길에 막혀서 성가대도 서지 못하게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천당 갈라다가 오늘 금방 가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읽고 설교할 때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란 제목의 책입니다. 20년 전에 발간된 책이니까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테크노 헤게모니란 책은 일본의 야쿠시지 타이조란 과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강박광 박사, 화학 전공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번역을 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과학사, 과학에 대한 책인데 내가 설교자로서 해마다 한 번씩 읽고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남은 자 신앙과 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책을 읽든 무슨 영화를 보든 무슨 사건을 겪든 결국은 영적인 데로 돌아갑니다. 서로 총제비들 총싸움하는 서부 영화를 봐도 캐리 쿠퍼가 나오는 서부 영화를 봐도 우리는 결론은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 헤게몬이란 제목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때로는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는 뭘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나? 그 헤게모니, 세계 역사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국가가 그런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뭐이냐? 테크나라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테크노 헤게모니, 테크나라지란 말과 헤게모니란 말을 합쳐서 테크노 헤게모니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500년, 4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출발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만 해도 영국은 유럽의 약소국가, 자체 식량 생산도 부족한 약한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16세기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가로 발전해서
19세기에 가서는 해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술을 제공하고 활용하고 보급한 그 핵심이 당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 나라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자들은 루터란 그럽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유고노 그럽니다. 영국의 개신교 신자는 퓨리탄 청교도, 또 스위스의 개신교 신자들은 칼비니스트,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문제는 16세기 될 때까지 영국은 약소국가, 뒤진 나라고 프랑스는 당대 강대국입니다. 16세기까지 프랑스가 최고 강대국이고 기술 헤게모니를 가지고 앞선 나라였는데, 프랑스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캐톨릭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 국가도 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캐톨릭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질 이유는 없는데, 영국의 프랑스의 왕실과 프랑스의 캐톨릭 지도자들이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안 되려 그러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기득권 세력이 안 되는 길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16세기 들어서 개신교 운동이 유럽 각국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니까 민중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이끄는 루터란이 독일 역사를 바꾸고,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주도하는 제네바 중심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에도 개신교 신자들의 움직임이 바닥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유구노 운동. 그래서 캐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자 유구노들이 15%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하고 캐톨릭의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 유구노들이 나라를 뒤집을 거 아닌가? 체제 위협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못된 꼼수를 썼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사적인 날이 1572년 8월 22일입니다. 캐톨릭 달력으로는 그날 성바돌로메 축제일입니다. 성바돌로메 축제일. 1572년 8월 22일. 캐톨릭 지도자들하고 프랑스 왕실이 아주 사기를 쳤습니다. 전국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 자유를 선포하겠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유구노든 자기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공포하겠다. 8월 22일 광장에다 모여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데. 그러니까 유구노들이 속았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그동안에 핍박받고 왕따 당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그러고는 모두 광장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웬걸 군인들이 뺑 둘러서서 참석한 전원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당일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만 3,000명에서 7,000명 사이. 왜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3,000명에서 최대한 7,000명이 성바돌롬의 축제일, 그 비극적인 날,
1572년 8월 22일 광장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전국에 토끼몰이 하듯이 각 도시마다 유군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전국에 있는 인구의 15%나 되던 유군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역사 공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영국이 아주 그때 잘했어요.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 찰스 2세인데 유럽의 약소국가인 영국이 프랑스를 따라잡고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학살당하고 학대받는 프랑스 유군호들을 받아들여야겠다. 왜냐?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언제나 개혁을 꿈꾸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고 개혁자들이고 첨단 기술, 첨단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게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15%를 달하는 유군호들이 당시의 하이테크 나라지, 당대의 개혁정신, 합리적인 사고, 과학을 신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살에서 살아남아서 그때 1572년 성바돌로메 축제일에서 시작된 프랑스의 유군호 학살이 거의 3만 명. 당일날 죽은 사람은 7천 명 안팎이지만은 지방 도시로 확산돼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거지요. 근데 영국이 뭘 잘했느냐? 찰스 2세가요. 좋다. 프랑스에서 외국으로 망명하는 유군호 개신교들이 고급 기술자들이 많다. 그리고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뭔가 역사에 앞장선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쪽 인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국 사회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그루터기를 삼자. 이런 생각하고서는 찰스 2세의 유명한 이민법입니다. 이민법. 영국에서 피난온 유군호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무조건 학교에 편입시키고 기술을 심사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좋은 기술은 개발비를 지급하는 그런 이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런던이 주황이지요. 주황 공무원들을 바닷가로 파견시켜가지고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영국에서 살 길을 찾아 밤에 뗏목을 타고 도바 해협을 도망치는 유군호들을 만나가지고 환영을 하고 따뜻한 음식을 해먹이고 그러고서는 집을 마련해주고 상담을 해서 당신이 가지는 특기는 뭐예요? 기술은 뭐이며 공부는 어디까지 했으며 무슨 특허가 있느냐? 거기에 맞도록 전부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이 적중됐느냐? 프랑스에서 온 유군호들이 방직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배 짜는 것이 물레 돌리는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보셨지요?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늘 물레 돌리는 물레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깨고 했었는데 물레 돌려가지고 배 짜가지고 그걸 옷감을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피난온 유군호가 방직 기계를 만든 겁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옷감을 대량 생산하니까 이걸 수출하는 거지.
뭐 인도로, 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다가 옷감을 수출을 하고 영국 국민들이 싼값으로 싸입고 이러니까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자금이 모이는 겁니다. 자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각 나라들이 아주 구분을 걸고 연구하던 것이 신무기. 요즘 뭐 핵무기 때문에 뭐 북한하고 시끄럽지만은 그 당시에 핵무기급 되는 신무기가 뭐냐면은 동제 대포를 어떻게 철제 대포로 만드느냐. 구리, 브론즈, 동제로 된 대포를 그때까지 썼는데 이거는 제작비도 비싸고 사용도 불편하고 대량 생산도 어려운 겁니다. 그 당대의 첨단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리 대포를 쇠, 아이론 대포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쇠를 가지고 대포를 만들 수 있는 합금 기술이 안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각국이 경쟁해서 연구하는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유군어들이 철제 대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이 그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량으로 대포를 생산하니까 우선 대포 값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무기를 영국이 각 나라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국엔 조그마한 배도 대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영국이 해상을 잡은 거지. 해상 권력을 잡은 거지. 그대로 영국 해군이 승승장구해서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그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로마군은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당대 세계지요. 몽고군은 기병대지요. 몽고 말 타고 사막을 달리는. 영국은 해군입니다. 해군. 영국 해군이 그렇게 세계에 뜨게 된 이유가 철제 대포를 유군어들이 그걸 개발을 해서 싼 값으로 영국 배마다 그걸 장비를 해서 세계를 누빈 거죠. 지금 미국은 뭡니까? 단연코 공군이죠. 공군. B-1B 이런 폭격기는 무시무시해요. 무슨 비행기가 꼬랑지도 없어요. 제비처럼 딱 생겨가지고 완전히 스텔스로 돼 있어서 지금 북한 상공을요. 미국 비행기가 자유롭게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공군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21세기 이후는 무슨 시대입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인터넷 이런 세계는 한국인이 적합한 겁니다. 한국인은 각자 잘난 거예요. 단합이 잘 안 되고 독립 정신이 강한 겁니다. 이 한국 사람 기질에 딱 맞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간 지가 지 혼자 게임하고 인터넷 잘 다루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열린 인터넷 전시회에 20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미쓰비시 회장이 탄식을 했다 그럽니다. 일본 국제 인터넷 전시회에 참석해 보니까 히트 치는 건 한국 상품이에요. 일본 상품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한국 상품 히트 친 것들이 한국의 30대, 40대 청년들이 그걸 만들어 와가지고 국제 전시회에 나와가지고 짧은 영화라고 뭐라고 선전하니까 미쓰비시 회장이 일본 청년들은 세계로 나갈 곤조가 없다. 곤조, 근성입니다. 근성. 이제 몇십 년 후는 일본의
일본이 한국에 밀리겠구나. 한국 청년들은 30대, 40대가 인터넷을 만들어가지고 서투른 영어로 뭐라고 선전을 했었는데 일본 청년들은 옆에서 하품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시대가 바뀌는구나. 그런 얘기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유럽에서는 유구노. 프랑스가 그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캐톨릭은 덕받는지 몰라도 프랑스는 힘을 잃은 겁니다. 그 나라를 이끄는 기술, 엘리트, 개척 정신 가진 사람들이 영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직 기계를 만들고 철제 대포를 만들고 그 흐름에서 또 전기 기관차가 나온 겁니다.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테크노 헤게모니지요. 테크 나라지. 앞선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국이 그래가지고 뜨니까요. 유럽 각 나라들이 놀란 거예요. 어쩐 일이야? 영국이 지금 웬일이야? 독일도 그때는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했습니다. 독일이 지금처럼 한 나라로 강한 국가가 된 것은 비스마르크의 영향이지요. 그전에는 독일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나라가 침체됐었는데 독일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뒤지던 영국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을 한 20명 뽑아가지고 국비로 다 지원을 해서 무조건 영국 가가지고 2달간 조사해라. 별 볼 일 없던 영국이 뜨는 이유가 뭐냐 조사해라. 이 사람들이 2달간 영국을 조사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영국이 갑작스레 부상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피난간 유구노 개신교 신도들을 활용을 잘해서 그렇다. 집을 주택을 주고 그냥 무비자로 배 타고 건너면 무조건 해변에서부터 맞아들이고 자녀들 학교를 좋은 학교 넣어주고 연구비를 주고 이걸로 영국이 저렇게 재미 본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래? 그러면 다 영국으로만 피난 가겠느냐? 프랑스의 유구노들 중에 독일 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영국처럼 하자. 광고를 해가지고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유구노, 프랑스의 개신교 신도들이 와서 마음 놓고 살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랑스 피난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베를린 교회에 만들었는데 한참 많을 때는 7만 명. 프랑스 유구노가 7만 명이나 모여 살면서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독일이 영국처럼 지원을 한 거지요. 연구비를 주고 생활 안정을 시키고 프랑스 피난민촌에서 베를린 근교에 있는 거기서 뭐이 나왔느냐?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이에요. 지금 또 독일 산업의 양대 산맥이 화학공업, 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의 독일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 기억나십니까? 벤츠, 아우디, 고속철도, 독일 탱크, 그 기계공업의 시작이 베를린 교회에 있는 프랑스 유구노들 그서에서 나온 거예요. 화학공업, 화학. 여러분, 파이저,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가 뭐이죠? 바이엘, 파이저. 지금 또 독일 화학 제품, 약품이 세계를 석권하지요. 그 기초가 독일의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의 기본이 베를린 교회에 있는 프랑스인 피난민촌 유구노들의 작품입니다. 내가 여기 왜 의미를 두느냐 하면은
한국이 민족 복음화가 돼가지고 5천만 인구가 다 예수 믿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많을 때는 국민의 25%까지 교인이 올라갔다가 그동안의 개신교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시대가 바뀌고 점점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고등학교에 옛날에 많을 때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25%, 30%까지 됐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불과 100명에 3명, 4명. 육군사관학교에 15년 전에는 입학하는 신입생들 중에 개신교 교회 출신이 22%랬습니다. 해마다 1%씩 줄어들어서 아마 지난해 득근대는 5%인가 그렇다 그래요. 뭐냐? 청소년층에서 국민들 속에서 개신교 숫자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적은 수의 무리들이 창조적이고 헌신적이고 영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무리들이 시대에 앞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합 이세벨 시대에 바알 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교당하고 도망가고 변절하고 타협하고 천지의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호렙산 굴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다 변절하고 도망가고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4절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엘리야는 다 변절하고 숙청당하고 죽고 다 주저앉은 걸로 알았는데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몇 명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 새 역사를 만든 7,000명이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5절이 중다.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이고 사명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아합, 이스벨,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불씨처럼 간직하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영어로 remnant, R-E-M-N-A-N-T, remnant.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가 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모자래가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적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꼴짝이에 우리가 무슨 꿈꾸고 뭘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산속 깊이 있는 볼품없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향하여 한국의 미래 교회를 향하여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낭지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남은 자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의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도전하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둘의 교회 교인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도시교회, 농촌교회 어느 교회인가 우리 보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시대에 7,000명 남은 자가 있다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남은 자 속에 뽑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미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미국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우리 두레마을 농장도 가고 또 먼 일이 있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신문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거듭거듭 묻는 질문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국이 이러다가 빨개의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1년 뒤에 되냐 2년 뒤에 되나 지금 우리는 지금 다급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이고 어린아이도 일어서는 거 배울 때 넘어지면서 크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그러고 사람이 몸살을 하면서 자라는 기요. 몸살. 지금은 대한민국이 몸살한다 생각하고 체력을 높여서 나가면은 공산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고 자유로운 국가, 시장경제, 세계 모범국 되는 기독교 복음 국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이거 믿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이 좀 편하기는 한데 불안해요. 될까요? 그래서 까요가 아니고 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세요. 믿읍시다. 믿고 나갑시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내가 괜히 뭐 교포들을 위로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몸살한다고 죽습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지 갑니까? 여러분, 몸살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이고 애들이 넘어지면서 크는 거이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와서 생각 외로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당황하는데 눈 오는 겨울이 왜 옵니까?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봄이 오려고. 봄비가 오려고 겨울에 눈이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는 기요. 새벽.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둘의 타이틀 매치지요. 둘의 우리 스로강이지요. 새벽이 올 것이다.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새벽을 앞당겨서 깨우는 사람들이고 새벽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준비하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 온 날 목숨 걸고 예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로마서 11장의 확신이 우리들의 확신, 우리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눈 오는 날 위험을 무릅쓰고 성수주일로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이세벨 시대에 다 발 앞에 무릎 꿇고 변질하고 항복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은 자 7,000을 두었노라 하신 여호와시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말씀대로 우리 둘의 교회 둘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한국 교회의 이 역사에 다가오는 장래에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이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